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애청자들께서도 상당수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저한테도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달라 이제 그러기도 하고요. 가령 뭐 공병호나 이봉규 같은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저한테 연결을 해주시면서 그 영상을 좀 봐라. 김광일 너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주고 또 이제 특히 그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냐 답답해 죽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부정선거는 아니다 기사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음모론일 것이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제가 제 생각을 배제하고 기사를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제가 좀 밑줄을 그어 볼까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점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였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복수의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 7월에서 9월, 작년 여름이죠. 선관위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을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의 요청에 대한 보고에서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 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제가 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뭐라고 했느냐,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대통령 말씀입니다. 선관위는 안전성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다. 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뭐라고 했느냐? 국정원은 선관위 요청으로 보안점검을 했다 라고 이번에 국회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래서 마치 뭐 대통령하고 국정원 사이에 진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공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관위가 거부한 적이 있는데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요구를 거부했던 것은 지난해가 아닌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국정원이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시행했을 때이고,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우려가 제기된 지난해 5, 6월엔 선관위가 국정원에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자체로 자기들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체 보안 점검을 추진한 적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이번에라는 것은 이제 계엄 선포 당시를 말하겠지요.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 부분도 이제 대통령은 점검을 지시했다 했는데 이게 왜 점검이냐, 점거 아니었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선관위가 실제, 이 부분도 뭐 밑줄을 좀 그어드리죠. 선관위가 실제 국정원의 권고대로 보안 관련 문제점을 개선한 사실을 올해 초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지난 13일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보안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지난 봄 총선 있기 전 3개월 동안 상당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 좀 볼까요? 작년 10월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백종욱 3차장은 우리 해커의 관점에서 침투가 되느냐를 확인해 본 것이라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판단은 조작이 있었다라는 판단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해커가 침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본 것에서 끝난 것이다. 그래서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국정원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대답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종욱 3차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보안 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네,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12일 담화 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근거를 발견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엉터리라는 말은 썼죠.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폈다. 이제 여기까지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보지 말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 일부 뭐 교수들도 있고 일부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 신문이 조목조목 네 가지 점을,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네 가지 점을 반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 생각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부분 기사를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아이고. 쟁점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통계적 불일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그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가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다. 그러면서 통계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른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들고 나오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모집단이 클 경우, 그 모집단이 유권자 숫자 선거구별로, 그러니까 수십만 명, 수만 명 이상이죠. 무작위로 뽑은 표본도 모집단 평균과 가깝다라는 게 이게 과학적, 통계학적 큰 수의 법칙입니다. 이 말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본투표가 70%쯤 투표를 하고 사전투표가 30%쯤 이제 유권자들을 투표를 했다면, 그 본투표의 각 정당별 득표율하고 사전투표의 각 정당별 득표율은 거의 같거나 최소한 그 오차 범위가 아주 작아서 비슷해야 된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모집단이 뭐 10명, 20명 정도가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커지면 그 모집단의 득표율이나 그 중에서 한 1000명이나 뭐 10,000명쯤 뽑은 그런 이 표본 집단의 그 평균도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아니, 총선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사전투표는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득표율이 높고, 그러나 본투표에 가서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또 압도적으로 높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거는 뭔가 사전투표에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을 높게 컴퓨터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렇지 않다.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주장을 펴는 이유가 서울 송파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 때 사전 투표를 보면 말이죠. 사전 투표. 아이고, 이걸 제가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송파병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을 보면 남인순 민주당 후보가 57.5,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가 41.6. 얼마 차이 납니까? 16%포인트 쯤 남인순이 더 앞서 있잖아요. 그런데 본투표 득표율을 보면은 남인순은 44.1, 김근식은 54.1. 본투표에서는 오히려 김근식이 10%포인트 앞섰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남인순이 16%포인트, 본투표에서는 김근식이 10%포인트. 양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감안을 하면은 무려 26%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모집단이 수십만 명 유권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전투표가 표본 집단이라고 했을 때 큰 차이가 나는 거냐? 이건 조작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계학자들은 그게 궤변이다, 이런 거거든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장까지 지낸 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성과, 이건 뭐냐면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같은 연령대 유권자, 20대면 20대, 뭐 30대면 30대, 60대면 60대. 그래서 같은 성과 같은 연령대의 유권자라 하더라도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투표 성향의 차이가 있다. 왜냐?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그 유권자의 성향과 당일 투표를 할 때의 유권자의 성향이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모집단, 표본 집단 해서 그 같은 집단이라고 보는 것은 틀린 것이다. 전혀 다른 집단을 같다고 보는 가정부터 틀렸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주장은 모두 허황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의 표본이 아니라 또 다른 모집단인 것이다. 큰 수의 법칙을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을 했고, 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판단도 같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쟁점 두 번째 63%, 36%의 비밀,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거인 명부 조작 가능, 네 번째 배춧잎 투표지 영상 등등에 관한 이제 분석도 자세하게 여기 있습니다만, 뭐 이것까지 다 자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요점 정리된 걸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겁니다. 큰 수의 법칙에 따라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이게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은 뭐냐?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투표 성향상 모집단이 다르다고 봐야 된다. 그 모집단이 같은 모집단이 아닌 것이다. 그 다음 수상한 비율이 있다. 어떻게 63대 36으로 똑같냐? 사전투표와 이 득표율이 서울, 인천, 경기
사전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똑같냐? 민주당이 63이고 국민의힘이 36쯤 나오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다는 것은 조작했다는 증거, 뭐 190억 분의 1 확률, 뭐 그런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까 63대 36으로 비슷하게 나온 곳은 수도권 121개 지역구 중 13곳 뿐이었다. 13곳만 갖다 놓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건 조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 의혹. 선관위 내부망 해킹으로 유권자 투개표 결과가 조작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을 할 때 내부망을 차단해 놨더니 아니 도대체 점검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차단을 풀어달라. 그래서 이 내부망 차단을 사전에 해제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망 차단을 해제해 줘서 국정원이 컨설팅을 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작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다음에 배춧잎 투표지 사전투표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100배율 현미경으로 분석해 외부에서 인쇄됐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배척한다 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답이 됐습니까? 이 사람이 한번 어떤 의혹을 품기 시작하면요, 그게 아니라는 말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건 매우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이렇게 전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뭔가 흠은 없는지 그 열심히 점검하고 살펴보시는 것, 그 열정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또 보시고 이제 우선 당장 닥쳐있는 선거는 없잖아요. 지방선거도 있고 또 뭐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선거가 곧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선거 조작에 관한 의혹 제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랬더라고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2022년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조작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은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10% 15% 그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었는데 뭔가 석연찮은 조작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0.7%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한 적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도 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처럼 사전투표를 없애버리자. 사전투표에 여러 선거 조작이 있건 없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마음 찜찜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계시다면 그분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 없애버리고 전부 다 본투표 하면 될 것 아니냐. 구태여 왜 사전투표를 꼭 그렇게 고집하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 제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미국도 있고 유럽에도 이런 나라들 꽤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사전투표를 없앴는 이만큼 우리도 없애자. 저도 여기 한 표. 이 말 많고 탈 많은 사전투표 왜 꼭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투표.
본투표 하자. 하루에 부족하면 본투표를 이틀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본투표 하자. 이걸 결론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